자,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야 돼. A 플러스 B, A, B 세트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A, B 세트가 무수히 많다는 건 A,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무수히 많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막 뭐가 나왔는데도 결론을 못 짓고 막 그러는 거죠. 2 더하기 3i 곱하기 Z는 A 플러스 BI로 두셔야 돼요. 이것도 왜냐면 Z 봐도 보이니까요. A 플러스 BI로 바꿔치기 하시고 2 마이너스 3i Z가 A 마이너스 BI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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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이 두 개가 또 켤레잖아요. 켤레. 그리고 이 두 개도 켤레고. 그러면 이 전체와 이 전체도 켤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켤레 관계에 있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2A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챈 사람은 이놈의 실수 부분의 2배로 바로 계산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실수 부분은 2A, 허수 부분은 마3, 이거의 2배일 수밖에 없어. 이 끝까지 다 계산해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마3b 켤레라는 파악이 됐으면 계산 내역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된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2a 빼기 3b는 1인 거고, 얘가 무수히 많다는 거를 바로 막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까지 하면 되냐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A 절편이 2분의 1이고 B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런 직선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고 그 점에 의해 결정되는 무수히 많은 복소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6-9번 알파 베타 대신에 제곱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알파 제곱은 i 그리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i. 이렇게 이런 조건이 나오면 또 뭔가 복잡하게 사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파가 뭔지 알아내야 1, 2, 3번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겠네? 라는 착각을 하고 알파를 A 플러스 BI가 놓은 다음에 얘를 실제로 제곱해서 i가 되는 AB를 찾아서 알파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 자체로 써먹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굳이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것 자체로 써먹을 생각을 일단 하고 그걸로 안 된다 싶으면은 알파를 찾던지 베타를 찾던지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줬으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잖아. 더했더니 0이고 곱했더니 1이더라. 근데 곱했더니 뭐 제곱이잖아. 당연히 전체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얘를 더 진행을 시키면은 알파 베타의 곱이 뿔마 1이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1번의 답이 나와버렸어요. 2번은 알파 빼기 베타의 4제곱을 구해라.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빼기 제곱의 제곱이니까요.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생각하셔야 되고, 요 두 개 미리 구해놨고요. 얘도 미리 구해놨죠? 그럼 얘는 그냥 없애면 되고 0이니까 그냥 이거를 제곱한다? 는 뜻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4배인 거죠. 1의 4배니까요. 그럼 4고, 그 다음에 3번은 안 되지 않나요? 승상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상님 3번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아이가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럼 뭐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똑같을 확률이 있는 거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 건데, 요거 요 두 개는 0이고, 요거 대신에는 마이너스 맞불 2x.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여기가 플러스 바뀐 거잖아. 아니면 그냥 요 두 개만 0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요것도 전개했을 때 요 두 개를 0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가 뭐건 상관없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확인됩니다. i입니다. i. 그런데 여기서 제곱의 루트라 가지고 답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부호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애매한데, 요 두 개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알아볼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뿔마 2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베낄 때는 루트만 씌우는 게 아니라 뿔마를 씌워야 되거든요. 이거라서 이상해지는데 마이너스 써야 되나? 애초에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뿔마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르다. 6-9번에 3. 맞아요. 뿔마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곱의 루트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시킬 때는 뿔마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뿔마를 붙여서부터 출발시켰으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알파 베타를 a 플러스 bi라고 둔 후에 걔를 찾을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최후에 하는 거야, 그 생각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도 있긴 해. 근데 잘 없어. 요 두 개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신기하죠? 5단원과 비교해보면 5단원은 분량이 개 많은데 연습 문제가 한 페이지였잖아. 복소수는 분량이 개 적은데 연습 문제가 두 페이지야. 그만큼 복소수는 개념은 별게 없지만 문제 유형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정석 수업처럼 복소수의 개념만 가르친 후에 연습 문제 숙제되잖아? 다 몰라요. 개쩌는 애도 초견이면 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수업인지 알겠죠? 6-10번. 이거도 아주 좋은 문제인데 6-10번 복소수 알파에 대하여 1번 알파가 0이 아닌 복소수면 알파 바가 0보다 큼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재밌는 성질인데요. 복소수 갖고 있는 재밌는 성질. 알파는 a 플러스 bi 라고 놓고요. a, b가 둘 다 0인 경우 0이 아닌 실수 그렇게 하죠. 둘 중에 하나는 0이라 되는데 a, b가 둘 다 0인 경우만 제외입니다. a, b 이게 있을까? a, b는 실수인데 a, b 둘 다 0인 경우 제외. 그게 이 말이라서요. 알파 0이 아니라는 말. 그러면 당연히 알파 바는 a 빼기 b이니까 알파 바는 합차에 따라서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인데요. 0 이상인 거 두 개 합치면 0 이상이지만 앞서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둘 다 0이 없거든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재밌네.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켤레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로 적을게. 그 정도는 기억하는 거 추천드리니까. 자, 어떤 복소수와 그의 켤레의 곱을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다. 그래서 0 이상이다. 그 다음 2번. 2번이 문제로 나오면은 좀 꼼꼼한 학생들은 틀립니다. 왜 틀린지 보여드릴게요. 알파 제곱은 3 빼기 4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로 알파 바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이상한 애들은 두 종류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알파 제곱이 이거니까 알파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알파를 찾는 거야. 알파는 a 플러스 bi라 치고 찾는 거야. 그러면 알파도 찾아지겠지? 그렇게 실제로 그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이 나와. 낚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은 당연히 요거 제곱의 루트다? 라는 생각하는 거죠. 방금도 했듯이 제곱의 루트로 원래 값을 구하려면 뿔말을 달라고 했잖아. 꼼꼼한 친구다 보니까 뿔말을 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뿔마 루트 알파 제곱 알파 바의 제곱인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알파 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바의 제곱은 바의 성질에 따라서 요거의 켤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야. 장난이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5 나오냐 25. 그래서 뿔마 5다라고 하면
얘는 오답입니다. 왜? 이 배경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배경지식이. 자, 물어보는 게 이거였는데 얘는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의 곱이죠. 걔는 이렇게 나타나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의 값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각을 했더라고. 0 이상이어야 하니까 얘를 제거했었어요. 그래서 꼼꼼하지 않은 애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서 풀 때 뿔만 안 붙일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더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완벽하다. 꼼꼼한 걸 떠나서 완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딱 머릿속에 넣고 이 문제 조금 나보다 조금 준비가 안 된 놈들은 뿔말을 따라가지고 틀리겠네. 그런 예상하면서 속으로 퀴즈를 부르면서 진짜 맞추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요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두 문제가 붙은 이유를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 때 양수만 선택을 하라는 의도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나란히 있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란히 나올 리가 없거든. 얘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기서 양수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6-1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신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풀어드려야 돼. 얘도 학평 기출인데 학평 기출의 어떤 부분을 발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평 기출의 독특한 문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합답형이 있거든요. 합답형이 뭐냐면 문제가 한 문제인데 여러 문제를 풀어 있는 기응,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거 그런 걸 합답형이라고 합니다. 그느드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의 그느드 중에 몇 개를 이제 빼와가지고 문제로 만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합답형 그느드 단골손이에요. 합답형 그느드 단골손님이면 내신도 단골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푸는 걸 아셔야 합니다. 6-11번 1번 두 개 다 그래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예요. z 빼기 1의 제곱이 실수일 때. 자, 이것도 엄청 재밌는 표현이라서 내막을 다 아셔야 됩니다. 실수일 때 이걸 가지고 z와 그것의 켤레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적어도 이제 당연히 실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뭐 제곱을 날리기 위해서 뿔마 루트를 씌운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z를 구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z를 a 플러스 b에 넣고 이 조건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a 플러스 bi와 a 빼기 bi의 합이니까 2란 소리예요. 결국 실수 부분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라고 이 조건을 준 거다라는 파악이 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얘를 a 플러스 b에다 놓고 그게 실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실수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양의 실수가 있고 0이 있을 거고 음의 실수가 있겠죠. 양의 실수가 된다는 말은 z 빼기 1 자체가 실수란 소리입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0이 아닌 실수란 소리죠. z 빼기는 안 쓸게요. 0이 아닌 실수.
제곱되기 전수가 말이야. 그 다음에 0이 되려면 당연히 0인 거고, 음수, 음의 실수가 되려면 중학생들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방금 호수를 배웠기 때문에 얘는 순호수예요. 요거 새로 배우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꽤 많거든. 엄청 중요합니다. 제곱해서 음의 실수다. 그러면 제곱되기 전 상태는 순호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곱해서 일단 실수가 나오려면 i항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없어야 돼요. 물론 얘가 없어도 i항이 없긴 한데 얘가 사라지면은 실수의 제곱이랑 음의 실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i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달리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순호수를 제곱했을 때만 그렇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여기 조건이 없나?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일 때라는 말이 있네.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란 말이 있어. 그러면 Z 빼기 1도 실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허수라는 얘기인데 허수를 제곱한 게 실수? 그럼 요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결국 순호수다. 그런 뜻인 거지. 다시 말해서 N 0인 거야. 답은 0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Z 플러스 Z분의 1 요 놈이 뭐라 했노? 요 놈이 실수일 때 요거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1번의 답이 아니에요? 1번의 답이요? 왜냐면 그 실수 부분이 1이어야지 순호수가 되니까 그때서 답이 아니에요. 저 빼기 1을 처리해서 그렇구나. 맞네. 요 놈이 순호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Z의 실수분은 1이다라는 거네. 그러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에 따라서 답은 2네요.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얘는 아무튼 제곱과 연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Z 자리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실제 문제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저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실수라는 것의 의미는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전개 통분하고 유리화하고 전개 실수하고 전개하고 해야 되는데 동류항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허수 부분만 빨리 빼오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0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0도 실수니까.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의미는 허수 부분 0이다. 당연히. 그래서 허수 부분만 빨리 빼오시면 돼요. 여기 허수 부분 B.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은 이 상태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한 허수 부분을 빼오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래 위로 A 빼기 BI를 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분모는 실수가 돼버립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B가 있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B만 배우시면 안 돼. 분모랑 같이 배우셔야 돼요.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요게 저 뒤에 있는 식의 허수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놈이 0이다. 그러면은 둘 다 B를 가지고 있으니까 B가 0일 여지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Z는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B가 0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0이 아닌 거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둘 다 1 남겠죠? 그럼 결국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어떤 얘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 이런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제곱과 관련된 걸 무조건 물어볼 거기 때문에 답하시면 돼. 뭘 물어봤냐면 Z가 물어봤지? 그게 곧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6-11번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풀어야 하는 케이스
여기 2번이고 1번은 그 하필 제곱한 게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순호수 음의 실수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순호수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음 12번 얘도 내시는 내잖아? 다 틀려. 이거는 뭐 맡겨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몰라 틀려. 6-12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의 1 플러스 i 알파 베타는 1 요 두 개 조건을 활용해서 알파 바분의 1 베타 바분의 1 얘를 구해라. 아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네. 다 틀리는 문제는 13번입니다. 12번은 그냥 쉬운 문제. 당연히 통분하면 되죠. 알파 바 베타 바분의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이건데요. 알파 바 베타 바는 성질에 따라 알파 베타의 바고요. 그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눗셈도 이거를 지금 다 째져 있는 건데 째져 있는 걸 합쳐 써볼게요. 이렇게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이 두 개가 좀 있으니까, 그죠? 요 두 개를 등장시키고 싶으니까 다 째져 있는 거를 다 합쳐버린 거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바의 성질은. 그럼 이제 요 바 밑에 있는 새끼가 얘가 1이다 보니까 요 새끼인 거지. 얘의 켤레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1 빼기 i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고 바를 째고 합치고를 잘해야 한다 문제고. 그 다음에 13번은 어렵다. 시험에는 다 틀립니다. 엔간하면 오답이에요. 엔간하면은 정확한 맞춤표 아니죠? 내가 저기 우리말 교육이라는 프로 알아? 예능 다큐 시사 교양 비슷한 예능 프로인데 거기 출연 적이 있거든. 우리말 교육이 128회 유튜브에 찾아보면 내가 나와요. 1번 자리에서 막 고군분투하는 사람인데 18년 전이니까 그때는 몸무게가 한 90kg, 지금은 105kg. 그래서 그런 시절에 그런 프로 출연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맞춤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함이 아니라 웬만하면 오답이다. 조건이 알파 바가 1이고 베타 바도 1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그것의 켤레 플러스 베타의 바의 곱이 2다. 요 세 개나 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요게 얼마야? 자, 오답을 내는 사고방식 알려드릴게요. 오답을 내는 사고방식 알려드릴게. 아니, 문제 조건이 3개나 있으니까 그냥 알파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 놓고 여기서 a, b에 대한 방정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c, d에 대한 방정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a, b, c, d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3개니까 하나 모자란데 그렇게 아무튼 뭐 하나 모자라도 뭐 그러면 하나 모자라다는 것의 의미는 그 네 문자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돌리네. 네 문자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한 문자로 나타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되면 그 문자가 없어지나 보지. 그런 착각을 하고 막 계산을 돌입하는 이러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 넘게 걸리고요. 그걸 계속 들고 가면
10분 넘게 걸리고 이 따위 문제에 10분 넘게 쓰잖아? 그럼 시험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인 거예요. 어쨌건 그 방식으로 답을 낼 수 없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풀어요. 나도. 근데 이제 요런 여기 뭐 구하라고 하는 거랑 조건이 전혀 매칭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복소수를 A 플러스 B에 놓고 가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이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지. 시간만 낭비. 이 문제 하나를 틀리는 건 문제될 게 없는데 영향이 너무 준다는 거죠. 쓸데없이 시간 너무 날리니까. 원래 시험은 그 아는 거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학원에서 보는 누적 테스트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드니까 시간 남아 돌겠지만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 항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접근법으로는 절대로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 구하라고 하는 식과 조건을 뚫어져라 보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베타분의 1은 뭐예요? 여기 있는 베타분의 1 여기서 뭐예요? 베타분의 1을 물었어요. 베타분의 1은 뭐예요? 베타바. 요거 본 거죠? 베타분의 1은 베타바. 바꿀게요. 그럼 당연히 알파분의 1은 뭐예요? 알파바. 이렇게 일단 갈게. 잠깐만.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세 번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꼴을 만드는 컨셉이거든. 일단 꼴 바꿔봤습니다. 요 두 개 합인데 아이고 요 전개하면 되겠네요.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알파 알파 베타바 알파바 베타 바거든요. 요게 이란 얘기니까요. 요 두 개는 여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바꿔놓으세요. 1로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고 이게 여기다 그런 얘기인데 이 조식이 이 식이잖아. 답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하는 식과 조건의 꼴을 전부 다 비교 분석해가면서 그 문제의 조건에 입각한 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거지. 식의 변화를 도모해서 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미션인 그런 문제니까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뭔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문제고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잘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 계산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 요거 전개할 생각만 했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직관력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답이라고. 삽질이나 하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알아두시고. 다음 6-14번 요런 게 바로 합답형 문제가 되겠고요. 6-14번이 6-11번과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해봐. 14번 11번처럼 여기 안 지웠지? 얘처럼 푸는 거야.
여기 2번처럼 11번에 2번처럼 풀어야 돼. 14번 풀어. 11번에 2번을 받아먹었으면 풀 수 있어. 구경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거거든. 이해를 했으면 풀 수 있어. 여기 정석이 있는 건 노트랑 만들고 좀 그렇지. 그래서 정석을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좋다. 정석 기준 14번을 푸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문제 다른 게 아니라 그 Z분의 Z 플러스 Z분의 Z라고 정석 노트에 써 있는데 Z분의 Z? 아, 지워져. 여기 제가 그린 건데 원래는 이 바가 아, Z분의 Z가 돼 있었어. 오타네, 오타. 아니 여기 지워졌어요. 아, 희미해서 그런가 보구나. 노트에 그렇게 바꾸세요. 좌변의 두 번째 항이 Z분의 Z가 아니라 Z분의 Z바. Z분의 Z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Z분의 Z를 뭐 알았습니까? 어차피 1인데. 안 그냐? 애들이 어려서 그런가 분위기를 많이 타는구나. 요거 이렇게 가득 채워 놓으면은 저기 3-1 심화 가면 수업 2만 없어지거든. 전 수강생이 다 먹어. 여기는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아무도 안 먹네. 좋다. 한 반이라도 안 먹으니까 내 지갑 사정이 좋다. 거기 막 비어 있으면 막 빨리 체가 난리 나는 거야. 다 중일인데 왜 그러지? 왜 다르지? 저기 말 잘못한 것 같은데 14번이 더 쉬운데요 11번보다. 왜냐면 이거 맨 처음부터 Z자리에 A 플러스 B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분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으로 바꾸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면에다가 Z를 곱하셔야 돼. 그러면 좌변은 요렇게 되고 우변은 요렇게 되거든요. 넘어오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A 플러스 B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A 플러스 B이고 얘는 당연히 A 빼기 B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남는 게 2A일 뿐인데 그 새끼가 0이다 그런 뜻인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Z는 순호수다. 그런데 순호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B까지 0일 수 있거든. 근데 왜 B는 0이 안 되냐면 A, B가 둘 다 0이면 Z가 0인 건데 그러면은 분수의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시된 꼴 자체가 A, B가 모두 0일 수는 없어. 근데 A가 0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B는 0이 없기 때문에 Z는 순호수인 게 확실합니다. 요걸 가지고
기흥, 니은, 디귿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기억 어떤 질문이냐? 순호수를 제곱하면 실수냐 그런 얘기지. 도글베이. 니은은 순호수 빼기 순호수의 켤레는 뭐냐 그런 얘기야. 뭐야? 순호수 빼기 순호수의 켤레는 뭐야? 순호수의 2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디귿은 순호수분의 순호수의 켤레는 뭐야? 암산 해봐.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은 실수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 풀이 다 했고 설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는 차원에서 15, 16, 17은 그냥 숙제로 냈고요. 18번은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1번 알파 제곱이 실수이면 알파도 실수냐? 응? 발레가 뭐야? 순호수 I 알파가 I면 틀린 말이죠. 답이 아니고 2번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야? 이건 언제 맞는 말이야? 알파 베타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가 맞는 말이지. 근데 얘는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순호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면 발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적어다가 0이야? 이건 어떤 수건 간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방정식의 기본 개념이라서. 4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0이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따라서 각각 0인 거야. 이것도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적용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실수란 말이 필요한데 복소수라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인 거지. 발레를 뭐로 들면 됩니까? 알파를 I로 베타를 마이너스 1로 발레는 어렵잖아. 그 다음에 5번은 그런 등식을 만족하면은 알파 베타가 같은 값이냐고 했는데 요거는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식을 좀 정리해 보셔야 돼요. 5번은 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보면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I 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빼기 베타 빼기 I로 묶어야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 그럼 다시 알파 빼기 베타로 묶으면 1 빼기 I가 남는데 1 빼기 I는 0일 수가 없거든요. 1은 I다 말이 안 되니까 제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남는 게 알파와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끼리 같다, 허수 부분끼리 같다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 방정식을 정리했더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다. 그래서 옳다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잘 알겠죠? 복소수에 대해서. 오늘 복소수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남았네. 다음 단원으로 7단원 1차,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1차 방정식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방정식은 뭔지 다 알죠? 그래서 간단한 1차 방정식은 이미 중딩 때, 초딩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지 않은 1차 방정식을 다룹니다. 정석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룬다. 이미 간단한 상황식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걸 다룬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차 방정식의 해법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자면
1차 방의 모양은 이건데 이거 요게 A 내용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인데요.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좌변은 언제나 0인데 우변은 언제나 0이 아니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없는 거지. A가 없다. 두 글자로 불능? 이게 이제 옛날 꼰대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꼰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불능이 뭔지 알아? 아는 사람은 꼰대입니다. 다음 A가 0이고 B도 0이다. 그러면은 X 자리에 뭘 대입하더라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요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부정이라는 말은 부정 방정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불능보다는 여전히 쓰는 말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봐왔던 방정식이죠.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B의 상태에 상관없이 X는 그냥 A분 이렇게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다들 요건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요. 요 두 개를 처음 보진 않았을 거고 요 두 개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를 이 공통수학에서는 공통수학 1에서는 다룰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7-1번. 보기도 없어요. 다음 x에 관한 방정식 푸세요. a는 상수예요. 1번. a x 빼기 1은 x 플러스 2를 풀래요. 그러면 저꼴로 정리 일단 하세요. a 빼기 1x가 a 더하기 2다. 그럼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x는 a 빼기 1분의 a 더하기 2다? 틀리는 거지. 이럴 경우도 있고 얘는 언제냐면 a가 1이 아닐 때인 거죠. a가 1일 경우에는 a 1 넣으라는 소리고 그러면 0 곱하기 x가 여기 a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넣어야 돼요. 0 곱하기 x가 3이다. 무슨 소리죠?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두 가지로 다 써줘야 됩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풀으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쉬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제 하나 정도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제 7-2번 해보세요. 7-1번 늦게 마시고 7-2번 해보세요. 복소수 그 부분 문제가 복소수도 55문제네. 이거 연습 문제 다시 풀라고 시켜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5문제는 무조건 하네. 연습 문제 다시 풀라고 해도 대부분 안 할 건데 공부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은 아마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애들은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뭐라라? 뭐지? 위치가 다르지? 책이 두르는 거? 미스테리하구만. 맞은 사람 반인데. 자, 정리를 하면은
a제곱 빼기 ax 는 a 빼기 1과 같다. 그렇죠? 근데 이것의 해가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0이 아님? 요런 꼴을 만들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얘를 0을 만드는 행위는 당연히 두 개인데요. 0을 여기 넣어보면 이게 0이 아니잖아? 이게 답인 거고 1을 여기 넣어보면 이게 0이 되잖아? 이게 답이 아닌 거지. A는 0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7-2번은 절대값이 포함한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초견이 아닌 사람들 위해서 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 초견인 사람들이 내 풀이와 초견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특별 풀이 두 개를 해드릴게요. 세 문제다. 1번 절대값 x 빼기 1은 그러면 한 번에 다 보고 싶으니까 얘를 지우고 여기서부터 풀어야지. (7-2번의 1번입니다) 절대값 x 빼기 1은 2x 더하기 4다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만났을 땐 당연히 절대값을 베끼고 싶은 게 기본적인 자세야. 근데 그 근거는 안에 들어있는 수의 범위에 따른 거지. 0보다 큰 이상이면.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겁니다. x가 1 이상이면은 그대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인데요. 얘는 요 범위 없잖아요. 배가 없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그 다음에 요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3x는 마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이 범위 있으니까 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실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견이니까 하는 거고. 2번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은 7이다. 요거는 이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더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에서 3, 4일 때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이렇게. 자, 요때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다 라는 거고 x는 마3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 범위에 들어있잖아요. 하나 찾은 거예요. 요 경우는 얘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대로 나오고 얘는 여전히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다 되고 이렇게요.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 5는 7이다. 개소리니까 해가 없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3이다. 근데 4다. 근데 요 범위에 만족하죠? 얘도 해인 거지. 이 세 가지를 분류했지 않습니까? 분류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전부 다 합치셔야 돼요. 얘를 다 합치셔야 돼. 그래서 해 두 개를 찾은 거야. x는 잠깐만 맞나? 마3이 맞나? 맞아. x는 마3 또는 4다. 이렇게. 그다음 3번
절대값 x 빼기 1은 3 빼기 절대값 3 빼기 x. 얘의 기준값은 1, 얘의 기준값은 3. 그러니까 얘처럼 기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총 세 갈래로 나누어서 푸셔야 돼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에서 3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3 이상일 때. 요때는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 8고 얘는 이제 3 빼기 x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대로. 그럼 x가 없어지는데 개소리잖아.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요 범위는 이거 양수죠. 얘도 양수입니다. 3에서 3을 잡고 빼는 거니까. 그러면 x는 1 나오고 여기 1 포함되어 있지? 답이고요. 해고요. x가 3 이상이 되면 좌변은 양수고 우변은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달고 빼면은 이래 돼요. x 없어지고 개소리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x는 1만 끕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초견들의 처음 이런 문제를 보는 어린이들의 풀이를 했고 2번 이상 보거나 실제 고등학생 됐을 때의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x 빼기 1의 제곱 2차 함수를 떠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2차식이 아니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뾰족하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1, 빵이라는 겁니다. 1, 빵을 찍고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로 뾰족하게 그리시면 돼요. 내가 만든 용어예요. 아래로 뾰족. 요렇게 생긴 놈은 이름이 모양의 이름이 아래로 뾰족입니다. 좀 더 귀여움을 추구하고 싶으면 줄여서 아뼈라고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학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공통수학 2에서. 그 다음에 EX 플러스 4는 그릴 줄 알죠? 이렇게 해서 축을 더 잡아요. 축을 먼저 잡고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EX 플러스 4니까 여기가 지금 1인 상태니까 왜냐면 여기가 얘가 계속 1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뿔만 1이거든요. 뿔만 1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고 여기 4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울기 2인데 2는 얘보다 급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이랑은 만날 일이 없다는 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밖에 근이 없으니까 이 직선의 이 1보다 왼쪽인 부분하고만 연립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 다음 얘는 이런 게 두 개가 더해져 있잖아.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것도 외우고 살아야 돼요. 결국엔 어떻게 생겼느냐.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 x는 3이라는 선. 요 식에다가 3을 대표보면 5가 나오거든요. 요 라인이 5라고 치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좌변이요. 여기에다가 우변에 해당되는 7을 그리는 건데 요 라인이 오기 때문에 두 칸 위에 이 위에 얘랑 평행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7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요쪽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로 나오는 거니까 x 계수가 2일 거고 x 계수가 2라는 말은 이 새끼 기울기 2라는 뜻입니다. 기울기 2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y가 2 커지면 x가 1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간격이 2니까 요 간격은 당연히 1인 거고 출발의 위치가 3이기 때문에 요 실제 값은 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여기 1이기 때문에 출발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요거는 앞뼈 두 개를 그리면 돼요. 요거는 1, 빵이 꼭지점 앞뼈. 요거는 3, 빵이 꼭지점 앞뼈. 그런데 요거는 다 평행이겠지.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딱 봐도 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은
그래프를 풀이에 동원할 줄 알면 아주 달라집니다. 고등수학이라는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할 생각하셔야 돼요. 유제 있는데 지금은 뭐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범위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거는 이렇게 나누면 안 돼. 1번 같은 거 푸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돼. 1번 같은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을 가지세요. 1번은 절대값 별 E 뭐 K인데 K 양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별은 당연히 뿔마 K로 바꿔주세요. 빠르게. 그리고 부등식도 할게요. 요한할게 뭐더라도 이게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별은 마이너스 단 것보다는 작거나 그대로보다는 크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별은 마이너스 단 거에서 양수 사이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는 거라서 저런 것까지 범위 나누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간단한 모양의 등식이라든지 부등식을 만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유제 7대 3번의 1번은 어떻게 하면 돼? 시작. 뭐는 뭐다? 유제 7대 3번 1번은 뭐는 뭐다라는 소리야. 근데 실내 3번 없는 뭐게 없는 게 많아? 유제 7대 3번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똑같은 문제 끊어놨어? 기본 문제 7-2번이 2개 들어있어? 이거 내가 이 책 만드는데 전혀 일조하지 않았고 다른 쌤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한글 파일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한글 파일이 없어. 돌아다니는 한글 파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편집하기가 편한데 그래서 우리 쌤들이 나를 제외한 우리 쌤들이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은 이 책을 사가지고 스캔 다 떠가지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잘라서 붙인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제 7대 3번을 적어드려야겠네. 책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적으시고 책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꿔주세요. 기본 문제 7-2번 두 번째 거를 지운 다음에 유제 7-3이다라고 하시고 1번 문제는 절대값 x 빼기 2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절대값 x 빼기 4 절대값 x 빼기 3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절대값 x 빼기 3은 빼기 절대값 4 빼기 x로 되어 있네요. 는요. 이 세 문제인데 요 두 문제는 방금 기본 문제 풀이법대로 하시는 건데 3과 4를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3의 4 사이일 때 4보다 클 때로 얘도 3보다 작을 때 3의 4 사이일 때 4보다 클 때 나눠서 3번 푸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딱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꼴이니까 바로 이거 이렇게 바꿔서 암산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불러봐. 이게 뭐야?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x-2는 뿔마 3 오케이? 뿔마 3 더하기 2는 뭐야? 5랑 마이너스 1 그게 답 쓰면 돼. 암산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게 요런 꼴이 딱 요런 꼴이기 때문에 요런 꼴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괄호 안에 저택 안에 들어있는 새끼는 뿔마 우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근을 구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풀어보세요. 그래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도 돼요.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법을 뭐 이렇게 내가 대충 그 약간 인트로 느낌으로 소개했을 뿐이니까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 나중에 정식으로 배울 날 있을 거야. 공통수학 2에서 배워. 공통수학 2에서 정식으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도망만 안 가면 나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앞뼈, 윗뼈. 승극고사도 통과해야 되거든. 도망을 안 가고 승극고사를 통과하면은 나한테 공수2를 배우면서 그래프의 고수의 경지에 올 수 있다. 풍력 어디 있어? 대충 때려 맞추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없지? 대단한 능력인데. 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3이 기준값입니다. x가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빼면은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언제나 2고 그래서 x는 2분의 5 2분의 5는 요 범위에 포함되죠. 하나 찾은 거고요. 두 번째로 x가 3 이상 4 미만이면은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죠. 아니다, 안되다. 얘가 음수야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x가 없어지고 4 빼기 3이니까 1이죠. 좌변은 1, 우변은 2, 개소리니까 배가 없는 거고. 세 번째는 x가 4 이상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빼서 2x 빼기 7이고 그래서 x는 2분의 9다. 근데 2분의 9도 이 범위에 들어있지. 그래서 2분의 5와 2분의 9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고요. 3분도 뭐 똑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식이 있죠? 똑같은 식. 그러니까 요 세 개로 범위를 나눠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얘는 생긴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군데에서 개소리, 요 한 군데에서만 배가 나오고 그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기본 문제 3번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정답이 2인데 왜? 아까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7-3번까지가 정석 숙제고요. 6단원 연습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키포인트고 워크북은 6단원 독소수 55문항 있거든. 그거를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